존경하는 국내외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손상대 TV 영우방송에 함께하는 박원순 시장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최근에 가장 코로나와 정치 방역과 또 종교 방역 다양한 이 방역과 관련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계시는 우리 경기도의사의 이동욱 회장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가 한 23만 좀 넘는데 시청자인데 그래도 인사를 하시죠.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손상대 TV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손상대 대표님께서 오늘 바로 이제 박원순을 이제 종로경찰서에 고발하고 이제 나오는 길인데, 우리 손상대 TV에서 또 이렇게 한번 같이 방송을 하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방송을 나갔을 때는 자기 유튜브를 선전하시는 분들이 뭔 저렇게 유튜브를 선전하냐 이러는데,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하나 시작했는데. 했어요? 예. 이게 늘지가 않아요. 300명밖에 안 돼서. 예. 시청자 여러분, 이동욱 TV 검색하셔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이 더더욱이나 이제 우리 예장 같은 분이나 이제 직접 이제 현장에, 집회 현장에 가서 연설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좀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이동욱 TV, 우리 영우방송, 전부 다 한 23만 갈 수 있도록, 이러다가 또 나는 죽 서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많이 구독해 주시고, 우리 이동욱 회장님은 이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어리가 있는 분이라 이 삐딱한 짓 하는 이런 인간들을 잘 용서를 못해요. 페이스북을 보시면 하지만 밤낮으로 한전 안 고치고 박원순이 때려잡고 문재인 때려잡는 데만 거의 뭐 올프레임처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 종로경찰서 가서 고발인 조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원순의 이렇게 정말 악질적인, 저는 이제 벅꾸라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옛날에 김기춘 씨나 우병우 씨에 대해서 벅꾸라지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만큼 악질적인 벅꾸라지가 없습니다. 박원순이가 변호사 출신인데요. 아, 변호사 출신이요? 그렇죠. 변호사 출신. 나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어.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역대의 어떤 대통령이나 시장이 시민을 이렇게 많이 고발한, 저는 한번 통계를 내서 기네스북에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소위 시장이면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시민을 계속 고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역대 독재 정권에도 이런 행태가 없었습니다. 어떤 독재자도 국민을 막 고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시민을 고발하고 국민을 고발하는데, 힘을 가진 대통령이나 시민이 고발하면 조사하는 경찰도 굉장히 위압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런 것은 못 봐주겠다. 박원순이가 계속 자기들이, 제가 오늘도 그랬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서 고발한 사건이다. 지금 이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서 수십 명, 수백 명을 고발하는 이 벅꾸라지와 같은 행태는, 저는 앞으로 오늘 고발을 했기 때문에 박원순이가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 박원순도 똑같이 경찰서 그 쇠 책상에 와서 조사받아야 된다. 그게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저는요, 이거 그때도 얘기했지만, 특검을 해서라도 박원순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박원순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조사하는 경찰이 처음에는 막 저항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어떻게 조사하면서 계속 박원순 쪽에서 반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한 게,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박원순의 직무유기다. 이태원 때문에 오늘 237명 확진자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폭발이 일어났고, 박원순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까지 전파됐습니다. 오늘 그 나왔거든요, 뉴스에. 그 박원순 때문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박원순은 엄정히 처벌해야 된다.
전화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꺼야 되겠. 이거 좀 소리 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게 제 겁니다. 저세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을 제가 처벌해야 된다 하니까 경찰이 그러면 박원순이가 그거를 금지해야 될 법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회장님 생각 아니냐? 박원순이가 이태원을 꼭 금지시켜야 될 책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경찰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박했냐 하면 박원순 스스로가 2월 22일 날 광화문 광장에 와서 집회 못하게 하는 게 시장의 책무라고 그랬다. 그렇죠. 자기 입으로 했죠. 자기 입으로 책무라고 그랬고 사랑제일교회 가가지고 2m씩 떨어지는 예배를 막는 게 자기 책무라고 그랬다. 자기 입으로 책무라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그래놓고 자기는 언론에서 3월 달에 수없이 얘기했는 이태원발 코로나 폭발 이거를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원순의 그 책무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느냐.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모든 그러면은 영업을 다 금지시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감염병의 위험에 따라서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감염병의 위험에 따라서 훨씬 야외는 지금까지 한 명도 감염된 적이 없고 사랑제일교회는 한 명도 감염된 적이 없는데 박원순이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여기는 진짜 감염이 200명 이상 일어나고 실제로 2월 달에 대구에서 클럽 감염 사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5월 달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정말 이런 오늘 이제 경찰이 처음에는 좀 저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딱딱 갖다 댔어요. 이런 거. 예? 화면 보이시죠? 이런 거. 이런 거 딱 갖다 댔어요. 박원순이 노랗게 겁나잖아요. 나 에비던스로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다. 박원순이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매뉴얼을 딱 갖다 대니까 경찰이 그때부터 이제 기가 죽더라고요. 아니, 이게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면 이런 거 안 가져올 줄 알았다고. 의사가 오면 딱 조심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딱 매뉴얼에 오늘 제가 딱 지적했는 게 여기 보세요. 딱 이렇게 위기 경보 상태가 딱 있다. 매뉴얼에 2월 달에 심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줄 쳐놨습니다. 오늘 줄 쳐서 경찰한테 경찰이 그대로 썼습니다. 위기 경보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원순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서 위기 경보 상태를 결정하게 돼 있다. 박원순이 꿀리는 대로 했다. 지멋대로 지금. 박원순이 꿀리는 민주국가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민주국가지.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을 지 꿀리는 대로 해서 되느냐.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찰이 아주 온순하게 다 적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에비던스로 이거는 그때 손 대표님이 저한테 전해준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정보 공개 청구 2월 달에 맞아. 집회 금지한 적이 있냐. 이것도 빨간 걸 딱 했어요. 여기 정부는 집회를 금지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박원순 꿀리는 대로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월 26일 날 정부가 행사 자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각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막 자료를 칼라로 해가 막 갖다 대니까 경찰이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이렇게 박원순 입장에서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시장이 꿀리는 대로 하면 되지. 너네들 힘도 없는 놈이 까라면 까야지.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경찰이 저 모르는지 뭐 하는 분이세요? 경기도의사의 회장입니다. 나도 노는 사람 아니에요. 나도 뭐 할 일 없어 왔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막 자료를 칼라로 해가 막 다 가져가가지고 딱딱 갖다 댔거든요. 대표님, 저는 뭐 다 증거로 말합니다. 증거로. 3월 초에 자 클럽이 위험하다 그랬는데 클럽이 위험하다고 해서 여기 딱 보면은 구청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클럽이 위험하다 하니까 클럽이 영업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랬어요. 박원순 직원이. 그러면 클럽은 막을 방법이 없고 광화문 집회는 막아야 되고 막을 방법이 있고 말이 됩니까 대표님?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회장께서 우리가 강화문 집회할 때 네. 의사의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은 실내보다는 그렇죠. 야외가 안전하다. 야외가 오히려 안전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그거 가지고도 공격하고 이랬는데 예,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어요. 예. 클럽이나 뭐 그런 데 가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때 분명히 2월 22일 날 단상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원순이가 유학생 7만 명 받아들여서 우리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예. 그랬더니 들었나 봐요. 또 학교 휴교를 했더라고. 그거를 듣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에비던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요. 박원순, 한번 모십시오, 손 대변인. 야, 박원순이 정치 거짓말 했다. 예. 2월 22일 날 도심 집회 강행한 범투본 고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중국은 왜 차단 안 하냐 하니까, 박원순 말 보세요. 빨간색으로. 중국이 밀집 지역에서 확진자 1명도 안 나왔다. 저런 말 했어요. 저런 말. 예. 그러면은 광화문에서는 한 명 나왔습니까? 한 한 명도 안 나왔지. 나왔죠. 예, 사람 지역에도 한 명도 안 나왔죠. 그걸 노렸는데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나왔어, 이제. 그런데 중국인 변호사예요. 중국 확진자 나왔습니다. 제가 증거 갖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돌았는데 확진 나왔어요. 네. 근데 한 명도 안 나왔다고 거짓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고발한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2월 22일, 23일 시민들 35명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냐? 2월 24일이에요. 2월 26일. 2월 24일 날 기자회견하고. 중국 짜오, 우한 짜오 해서 중국인 환영해야 된다. 예? 박 시장이, 박원순이가 의사들이 중국 입국 금지해야 된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난리가 났다. 막아야 된다고 7번, 8번 얘기했어요. 저도 성명서를 냈어요. 예. 그런데 의사들의 권고는 듣지 않고, 자, 서울이 어려움에 처한 중국과 함께 합니다. 서울에 있는 유학생들 오시면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리를 우리는 위험하다고 집회도 못하게 2월 22일 날 고발해놓고 중국인은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서 전철 타고 다 돌아다니시고 영화관 다 보시고 해서 지금 이 사태가 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 시민, 사실상 주민 대부분이 중국 사람 때문에 겁나서 자가격리에 도착했다. 돌입했다. 그러면 2월 26일 날 양심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손 대표님도 고발을 해놓고 그러니까요. 24일 날 이런 짓 하면 됩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22일 날 강화문에 와서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무슨 책임질래? 그러게. 그 말 했다고 박원순. 제가 오늘 거기 고발인 거기 딱 그래 적었어요. 예. 박원순이가 뭐라고 단속했냐?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집회 개최자는 무슨 책임지느냐? 단 한 명이라도 나는 막아야 될 책무가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책무 있는 사람이 2월 26일날 이런 짓 합니까? 중국 사람들 60만 명 들어오라 그랬어요. 단 한 명. 날짜를 정리하면 24일날 강화문에서 태극기 집회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 예. 이틀 후인 24일날 기자 설명회를 열어서 중국 놈들은 다 돌아라고. 예, 들어오라 그런 거야. 우리 국민들 코로나 다 걸리다. 그때 내가 열받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당신 말이야 중국 시장이야 내가 한지. 그렇죠.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 힘내라.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게 보세요. 53만 7천 명이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했습니다. 53만 7천 명이 죽기 싫습니다. 중국이 민주당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노 차이나. 53만 7천 명이 입국 금지 요청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이가 뭐라 그랬나? 예? 중국은 소중한 친구다. 어려움에 빠진 중국과 함께 해야 된다. 맞아. 예? 여기 보면 외교다. 감염병의 예방에, 감염병의 최우선이 애교래요. 감염병 예방이 아니고.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니까 하면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딱 증거가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요것도 23일이네. 23일. 예. 그래 놓고 우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야외에서 집회도 못하게 했어요. 맞아. 그래 놓고 중국인은 환영한다. 이게 사랑제일교회 예배 모습인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밑에는 5분에 바로 지금 확진자 237명 나왔는 이태원 게이클럽 내부 사진. 나이트클럽. 마스크 하나도 안 썼죠. 그럼요. 이거를 방치하면서 이거는 서울시장 책무다. 제가 오늘 경찰한테 맞냐.
이거는 검사나 판사나 이 사진 하나 보는 순간에 박원순은 그건 이거는 직권 남용 예배 방해, 요것은 직무유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또 사랑제일교는 이것 때문에 고발 2번인가 3번 했죠. 고발 계속했죠. 네. 지금 중앙경찰서 김문수 지사님 잡혀갔다길래 제가 열받아서 이 사진을 딱 낸 거예요.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고발하고 시장에 책무라고 한 사람이 이거를 5월달까지 이걸 5월달까지 방치했으니까 직무유기라고. 맞잖아요. 맞아요. 이게 상식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납득 못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이거를 5월달까지 5월 10일이니까. 예. 5월달까지 이렇게 방치를 했어요. 마스크 하나도 안 썼어요. 예. 바글바글합니다. 이것도 강남과 홍대 이것도 클럽 안에.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공든탑이 무너졌다. 코로나 이태원 클럽발 쇼크로 전국이 지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210 지금 오늘 237명입니다. 37. 한 명 가는데 아마 신천지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거 237명 5차 감염까지 일어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12,000명이 방문했대요. 12,000명. 이거를 클럽. 방치한 것은 나는 오늘 고발이 박원순의 직무유기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딱 떨어지네 이거.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네. 지금 2,135명은 연락 두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에 대해서 20대가 집에 가서 60대 부친과 1살 조카가 감염됐어요. 이런 진짜 이게 20대로 인해서 집에 가서 가족이 다 감염돼. 다음 그래. 보세요. 학교 교사 921명. 이태원 방문. 이 누구 때문이냐? 박원순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 보세요. 학교 교사가 감염되니까 이태원발 학생이 계속 감염이 돼서 66개 학교가 개학 연기됐습니다. 이거 학생들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표님? 학생들 공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66개 학교 학생들 공부 못한 거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박원순한테? 7조 받아야지. 그러고 형사처벌 해야 되죠. 해야지. 그 다음 보세요. 대구 구미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됐는데 뭐냐, 이태원 클럽에서 대구 구미 고교생까지 전염이 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구도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확진자가 나왔고, 구미에서는 이태원 관련 고교생 관련 이게 나왔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박원순 때문이란 말이에요. 전국으로 퍼지는. 전국으로 퍼진 거. 다음 슬라이드. 지금 학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사진입니까? 이거를 박원순이가 방치하면서 아까 전에 2명, 3명,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랑제일교회는 단 한 명의 확진자를 막아야 된다면서 했던 게,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의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근데 그 클럽에, 예. 클럽에는 경찰 뭐 서너 명 앞에 뭐 새벽에 지킨 거 그밖에 없고. 클럽은요, 지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좀 놀라운. 클럽을 지키러 간 게 아니고 클럽 앞에. 클럽 그리고 교회는, 사랑제일교회는 뭐 500명인가? 박원순 시장이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이 매뉴얼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음 슬라이드. 이태원 클럽에 1,500명, 2,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명이. 다음 슬라이드. 익명검사. 익명검사는요, 동성연애자밖에 특혜를 없습니다. 그렇죠. 더 익명검사하고 동선도 추적하지 말래요. 동성연애자들은 왜 그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원순이가. 원래 좋아했는데 뭐. 희한하죠. 그러니까 키워 칭찬할 때 보면 동성연애자들은 고발도 안 해요. 집회도 막 하게 하고. 이상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3월 16일 기사입니다. 이태원 딴 세상이다, 위험하다. 3월 16일 날. 이거 진짜 심각하다. 밀폐된 밀집공간 감염 확산 우려했죠. 이렇게 지금 이태원이 위험하다고 신문기사가 제가 발췌한 것만 수십 개가 넘습니다. 박원순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3월 달에 했더라면 이태원발 2차 폭발이 없었어요. 없었죠, 학생들 계약 다 했고. 그래서 오늘 이거는 직권 남용이고 정말 이거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아니 알고도 좀 방치했다가 언젠가 써먹으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강하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뒤로 하다가 결국은 터진 것 같아요. 그런데 2월 달에 야외에서 집회도 못하게 하는 인간이 5월 달까지 이런 거 방치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표님? 서울시장 아니잖아요.
중국 시장, 그렇지. 동성애 자신 시장. 동성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기사, 매일경제 기사에 뭐라고 했냐면은 영업 중단을 권고했는데 이제 클럽이 영업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기지 뭐. 그러면서 3월 달에 클럽 막아야 되지 않냐, 기자들이. 그랬더니 영업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도 강화문 계속 강행하겠는데 잘못했다. 근데 광화문은 왜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 중국 시장이니까. 희한해요. 그러니까 다음. 전에 지금 앞뒤 안 맞네, 그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네. 교회만 단속하고 클럽은 방치. 예. 이태원발 코로나는 예견된 사고다. 이 사고에 대해서 박원순은요, 사망자, 전국적으로 경제 손실, 학생들 공부 못한 거, 그렇죠. 지금 나라 파탄 난 거 다 지금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그걸 고발을 하니까 처음에는 저항하더라고요. 박원순이가 이거 왜 책임져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경찰이. 그런데 제가 딱딱 갖다 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다음. 이거 보세요. 부산 클럽에 480명. 사건이 4월달에 터졌어요. 그래도 이태원은 계속 영업.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세요. 대구 클럽에 5월달에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3달 전에 클럽에서 터졌는데 취시했다. 정부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곳곳에 다 터졌네, 뭐. 정치 방역이죠. 그렇지, 정치. 광화문만 막고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있으면 왜 광화문만 막고 클럽 안 막냐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비밀. 그러니까. 이거는 5월달까지 비밀로 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보세요. 제가 오늘 경찰이 묻더라고. 어떻게 막았냐. 이렇게 막았다. 이런 거를 막으려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앞이죠, 그죠? 사랑제일교회 앞에 이게 더 위험해요. 밀고 땡기고 그렇죠. 침 튀기고 소리 지르고 뭐 육박전하고 이게 더 위험하다고요. 이걸 저는 예배 방해죄로 고발을 했고 예. 이것을 박원순이가 방해했는 어떤 정당 사유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원순 이건 구속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언제 소환하는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언제 소환하면 우리 다 같이 그날 구속하시네. 네? 오늘 제가 조사를 2시간 다 했거든요. 네. 다음 슬라이드. 사랑제일교회는 단 한 명의 감염자가 참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 단 한 명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중국 놈은 60만 들어와가지고 중국 사람 때문에는 참고 있으세요. 근데 이게 들어와서 중국 사람 사실 확진됐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확진이 그냥.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타나면 그 놈부터 처음 시작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확진이 많이 됐어요. 자기들 서울시 자료에도 확진된 거 다 있어요. 있어요. 예, 관광객이. 그러면서 자, 사랑제일교회 한 명이라도 감염을 막겠다. 이러면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이 교회 예배 참석한 사람 무더기 고발했는데 이태원 클럽 몇 명 고발했냐? 네. 반드시 대답해라. 대답 안 하지. 대답을 못 하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고발만 당할 게 아니에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맞아요. 고발해야 돼요. 고발을 하면은, 자, 종로경찰서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쪽에 종암경찰서에도 그래라 했어요. 종로경찰서에 박원순이가 사랑제일교회 예배 방해했는 죄목으로 고발이 돼 있다.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사해라. 예배 방해 사건인지 박원순의 정당한 행위인지 왜 예배 드린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광주인데? 광주죠. 네. 5월 16일 날 이용섭 시장이 자유연대 보수단체 집회하면 벌금 300만원 벌금.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감염병의 문제다. 광주 시민의 건강의 문제다 했어요. 5월 16일 오후 2시. 이게 5월 16일 오후 2시입니다. 이거 딱 있죠? 맞네. 날짜 딱 있네. 5월 16일 오후 2시. 이거 세어보세요. 내가 세어봤는데 한 줄에 10명씩 200명 넘습니다. 네. 자유연대가 200명 집회 신고했는데 민노총은 어떻게 이 사람이 5월 16일 날 자유연대 집회 200명 신고했습니다. 네. 아, 감염병이 위험해서 안 돼요. 나는 정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영 논리 아니에요. 네.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놓고 5월 16일 날 나쁘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거 제가 고발했습니다. 네. 아, 이용섭 시장 고발 네. 잘하시네. 이거 해명해라, 이거. 그렇죠. 이거 집회 방해한 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집회방해죄다. 집회방해죄. 요것은 직무유기죄다. 직무유기. 그리고 여러분들 다닥다닥 다 붙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또 감염법 지금 심각 단계 아닙니까? 심각 단계죠. 다 고소해야지 이거 전부 다. 심각 단계인데 이용섭이가 장려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광주가 민주화라고 하는데 민주화 정신이 지네들은 이렇게 할 것 다 하면서 보수 애국 국민은 아무것도 못하게 탄압하는 헌법상에 이렇게 콩쥐팥쥐처럼 차별하는 이게 민주화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금방 탄원할 일을 가지고 같은 날짜, 같은 장소예요. 시간에 또. 같은 시간 5월 10일 시간도 안 틀려요. 근데 혹시 이게 불법일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요. 적법 한 명도 고발, 불법이면 고발해야죠. 그렇죠. 이용섭 시장. 아니 적법을 해도 지금 왜냐면 감염법 위반이니까 고발해야 그렇죠. 돼요. 우리 이게 고발당한 적법이 것인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까지 그 사진이 이거 16일 같은 행사에 같은 행사. 16일 날 길거리에서 이렇게 난리를 다 쳤어요. 5.18 단체가. 사진이 누구요? 그거? 뭐 모형이죠. 박근혜 뭐 이명박 같습니다. 아 맞네. 그 비슷하네. 각 조롱을 하면서 못된 놈들 하여튼.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입니다. 응? 광주 시내 곳곳에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예? 저거들은 민주화를 하지. 그게. 저거들은 감염병, 여기는 감염병이 없대요. 광주에는 없어. 광주는 있죠. 우파가 오면 있죠. 그렇지. 이제 좌파가 하면 없대요. 절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감염병 논문을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 한번 쓰세요. 왜냐하면 그 우원폐렴은 좌파 감염병이다 이래가지고. 좌파는 없다. 우파 감염병이다 이래서. 좌파는 없고 네. 중국은 없고 빨갱이는 없는 빨갱이 방역. 그걸 증명해 준 사람이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이렇게 쭉 하면 아무래도 그 논문 세계적인 히트 치겠는데. 그다음 보세요. 요 이용섭이죠. 예, 예. 5.18 전날 특별 시사회 아들의 이름으로 마스크 썼습니까? 하나도 안 써. 하나도 안 썼죠. 네. 영화 보면서 박수 치면서 좋다고 하면서 영화 하나도 안 여기 두둑 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여기만 모여 앉아 있어? 네. 뚝뚝 떨어져 앉았지. 자, 영화를 실내에서 보면서 실내가 위험합니다. 담배도 여기서 실내에서 피는 게 위험하지 야외에서 피면은 담배가 별로 안 위험해요. 다 퍼져버려요. 연기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 실내에서 마스크조차도 안 써놓고는 보수단체 집회는 감염병이 위험하니까 못한다. 이런 행각을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용했어요.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이거 굉장히 악한 거 아닙니까, 손 대표님? 맞죠? 이거 용납이 됩니까, 이게? 이거 이제 우리 이 회장께서 지금 몇 달째 지금 정치 방역 이거 용서 안 된다. 저는 증거 사진 오늘 이 칼라 프린트 이거 다 있어요. 칼라 프린트 해가지고 다 제출했어요, 경찰서에. 뭐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까, 검사 판사가? 잡아내야지. 아니, 이걸 보고 아무 이유 없다. 이유 없다. 그럼 판검사 고소해야지 우리가 또. 그렇죠. 더 해야지 그럼. 이걸 보고도 아니라 이러면 그 이걸 보고 손 대표님이나 김문수 지사님이 처벌받고 이 사람들 처벌 안 받으면 대한민국은 이거는 진짜 북한보다 나쁜 곳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 보세요. 마스크를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위험하다면 본인은 안 써요. 그럼 행사 다 해요. 뭐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저것들은 뭐 신났어. 우파 청정 지역이요. 우파 청정 지역. 코로나 때문에 우파가 청정됐어요. 그래서 오늘 경찰한테도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랑제일교회만 있는 이런 것도 있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랑제일교회만 박원순이가 방역하냐. 그럼 이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이거 다 다시 고소 또 해야 돼. 고소해야 됩니다. 예. 이거. 그리고 우파 시민단체 그거 다 해야 돼. 이거 지금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저는 정말 이 벅구라지 같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한 사람은 잘 고소 안 해요.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 거짓만 드러나도요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이 거짓 때문에 지금 266명이 사망했어요. 이런 거짓말 때문에 263명이 지금 사망됐잖아요. 6명. 국가 배상해야 돼요. 나는 뭐 대구 경북이 완전 좀 주도적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세월호처럼 저렇게 예.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억울하죠. 초기 방역을 제대로 해서 막았으면 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베트남이 아직 0명입니다. 그러니까요. 베트남이 인구가 1억인데 아직 0명이에요. 지금 홍콩이 4명밖에 4명, 없어요. 예. 몽고도 1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1명도 죽을 일이 없어요.
2월 초에 막았더라면 박원순이가 우한 짜오 안 했으면은 그렇죠. 지금 될 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처벌시켜야 됩니다, 대표님. 책임 물어. 정말 아니 세월호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정권 뒤집어졌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권이 10번 더 뒤집어질 일이에요. 세월호는 배가 뒤집어진 거고 이거는 자기들이 아까 이인영이 봤잖아요. 중국과 고통 나누겠다고 해서 생긴 일이에요. 나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 아들이 못 왔어.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왜 들어오면은 2주간 격리되니까 돌아봤자 장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친아버지 장례도 못 보는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의협에서 문재인 고소 안 했나요? 의협은 6번인가 7번인가 그 했는데 초기방해 안 했어요. 의협이 안 했죠. 그래서 제가 박원순이하고 이용섭이 제가 이런 정치 방향한 사람 내가 끝까지 책임 묻습니다. 이거는 초기방해 실패로 또 그럼 문제를 이제 고소해야 되죠. 문재인도 고소는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자유연대에서 했어요. 맞아. 자유연대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이 이거 정말 상식을 가지고 다 잡아넣어야 돼. 그러면 나라가 바로 됩니다. 야, 이건 법도 우리가 사법농단이 아니라 이게 사법농단이죠. 사법농단이죠. 못 갖고 저거 못대로 주물려가지고. 그리고요, 이게 왜 사법농단보다 더 나쁜 게 국민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염병은 지금 국민들이 죽을까봐 겁을 내고 있는데 감염병 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300년 때려야 돼요. 감염병 가지고 야 좌파는 괜찮아 우파는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엄벌에 쳐야 되거든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래. 국민 건강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이게 심각한 일이고 미통당은 왜 이런 거짓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다 벙어리 돼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행정처분서 자유연대 이용섭이 5월 4일 감염병 다른 말 했으면 좋겠어요. 왜 가정스럽게 감염병 자꾸 감염병 너희들은 우파라 오면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허가 못 해주겠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러면 좋죠. 이제 감염병 예방 관리및 법률 49조 오늘 제가 가서 49조 딱 얘기했어. 왜 이걸 이용하느냐. 집회 금지 광주 1원에 한 달 동안 못 한대요. 한 달 동안 저것들은 아까 보셨죠. 5월 6일 5월 8일 뭐 16일 18일 다 하잖아요. 5월 18일 다 하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광주 시민 여러분 정말 이거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맞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민노총은 왜 집회했어요? 민노총은 다른 바이러스가 붙었나? 이게요 또 우습습니다. 5.18 선양과입니다. 5.18 선양과에서 감염병 전문이래요. 5.18 선양과 5.18을 찬양하는 과가 이렇게 우파단체는 못한다. 이거는 당사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5.18 행사 당사자. 더더기는 거기에는 그 보건과 없는가? 그러니까요. 보건과 없나 보다, 그죠? 선양과가 보건도 다 하고 뭐 진료도 다 하고 하나 봐요. 5.18 선양하면서 그러니까. 5.18을 선양하면 안 죽는가 봐요. 이만희 교주처럼 안 죽는가 봐요. 5.18은 선양하면 안 죽는 거예요. 다음 소리. 이것도 논문 하나 쓰셔야 돼요, 의학 쪽에서. 써야 되죠. 자, 의료진 덕분에 문재인이가 이런 쇼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자, 코로나 대구의 최전방에서 있던 의사 선생님 머리 깎고 있습니다. 예? 뭡니까? 병원 관계자들이 실직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제발 문 대통령 이러지 말고 우리 생존 대책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머리 밀어버린 거예요? 왜 삭발? 이야. 대구 강력시 북구의사회장 노성준님. 이야. 이게요. 나는 효자입니다 하는데 부모님 울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라도 안 해야죠. 그렇죠. 의사 덕분에라도 안 해야죠. 이거를 사람 놀리는 거잖아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문재인의 위선은 극명하게 전 세계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그 다음 5.18 왜곡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이 21대 1호 법안입니다. 이용섭이가 21대 국회 1호 법안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5.18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5.18에 대해서 비방하면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겠다. 법을 만든. 이거 북한 김정은보다 더해요. 5.18은 찬양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요게 19대도 1호 법안, 20대도 하면 1회 법안일 거예요. 근데 20대 1호 법안에 이걸 올리면서 박지원이가 나를 고소했어요.
5.18에 대해서 까불면 네. 이제 뭐, 통과 안 됐죠. 아직. 딱 요 법원인데 내가 열받아가지고 박지원이 있던 그때 국민의당을 내가 유스타운에서 열 몇 번을 연재를 했어요. 니 꼬라지 봐라 이거.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다 민주하고 우리가 지금 의문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 뒀나 했더니 나중에 고발 못했어요. 고발한다고 엄포만 놓고 언론에 쫙 깔아놓고. 근데 이 법이 생기면요 무조건 처벌입니다. 처벌이죠. 근데 법이 지금 생겨요. 이거 몰라 지금 그 민주당이 180석이니까 이제 하려고 하겠지. 과반수 이제. 이상이면 되는데 예. 만장일치로 될 것 같아요. 주호영이가 이거 하겠다고. 맞아요. 지고 가서 이거 했으니까. 주호영이 이거 한 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정의당에 가가지고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을 제일 먼저 통과시키겠습니다. 주호영이가 먼저 이러고 있어요. 그럼 100% 되겠네. 300석이에요. 300표 300대 0으로 통과될 것 같아요. 이 법이.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참, 이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 만약에 통과시키면 300명 고발 다 해야 돼요. 왜냐면 5.18 부인 5.18 이 존엄을 비방하면 안 된다. 참 김정은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게 그게 민주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이 헌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얘기입니다. 5.18 법부터 처리하겠다. 아니 5.18 법이 지금 완성된 지금 그 역사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저거들은 전봉 동강당까지 뒤집어 네, 엎는 네. 주제에 예. 이게 지금 40년밖에 안 됐고 아직도 논란에 있는 법을 가지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 공산당이 뭐 앞으로 이게. 찬양만 하라.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유 겁나서 이제 말 못하겠네. 법 근데 만들어지기 전에 빨리 말해야 돼. 20대보다는 많이 비싸졌어요. 5년 이하 그때는 뭐 몇천만 원밖에 안 근데 돼. 이제 7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이제 5.18 물개박수만 쳐야 됩니다 이제. 뭐 내지 뭐 5년 살지 뭐. 그다음 지금 재판 중이에요 나 지금. 이 인권이 이렇습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 집 앞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차에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이거요 육사 출신들이나 이거 신군부 예를 들어 뭐 별자리 옛날 달았던 사람들 진짜요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밉던 곱던 그때는 한때 따라서 호요시겠어요. 모의자 연희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 이거 인민재판 아닙니까 이거? 이거 역사에 그 전단장이 저런 고발해야 돼. 모욕죄잖아요. 모욕되지 저거. 모욕죄잖아요. 사람을 공개적으로. 예? 어떻게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하지,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하냐고. 예? 이것들이 이제 세월호 때 세월호란다 저 뭐야 촛불 집회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막 그냥 모가지 딱 잘라가 막 그런 그 버릇이 돼가지고 그렇죠. 얘들은 법이 없어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 저거는 표현이잖아요. 우파는 뭐 이런 거 하면 전부 징역 2년씩 1년씩 때려요. 5년 이상 그죠? 7천만 원. 무슨 뭐 옛날에 그 누굽니까 뭐 무슨 뭐야 물대포 맞고 죽은 사람도 네, 뭐 그 사람 뭐 딸 비방했다고 또 명예훼손이다 뭐 징역이다 또 특검 앞에서 야구방망이 들고 했다고 징역이다 뭐 그것도 다 퍼포먼스잖아요. 그건 야구방망이 들고 퍼포먼스 했는데 계란 들고도 잡아. 계란 들고도 건데 이거는 왜 안 잡아놓나요? 나라 뭐 돌격 한번 됐다 가서 1년 넘게 살다 왔는데 뭐. 그다음 이 동상 철거한다. 네, 동상이 20년 동안 있었는데 역대 대통령 동상은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지. 그다 선녀상 갖다 붙이려고 어디 뭐. 왜 이거를 철거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파 대통령 와서 노무현, 김대중 동상 철거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철거하라고 제가 이제 먼저 선수 쳐주는 거겠지. 동상이 참 눈물에 비를 맞고 있다. 참. 예? 이거 인민재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아직 이제 얘들은 아직 민주주의까지 못 왔어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아직 민주주의의 그 근처까지 못 왔다고. 아직도 공산주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오면 잘못된 역사나 뭐 제대로 된 역사나 그대로 다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후대가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맞구나 했는데 얘들은 지금 완전 저거 빨간 역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꼬라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다음 한번. 이 주호영이가 거듭 사죄. 헌 사죄할 게 그렇게 많은지. 아니 지금 이해찬이 그 문재인이는 경제 파탄도 사과 안 하고 안보 파탄도 사과 안 하고 탈원전도 사과 안 하고 조국 사태도 사과 안 하고 무슨 뭐 울산 선거 부정도 사과 안 하고 사과를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맨날 사과예요. 사과.
사과 전문 사과당. 사과 전문당 가가지고 요 마스크 쓴 거 하나도 없네. 마스크 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고소해야 돼. 이거 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 다 감염병 위반으로 다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 오, 잘 됐네. 이러면서 보수단체는 감염병 위반으로 하지 마라. 참 주호영 이 사람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야당이라는 거는 정부의 거짓과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야당이지. 이렇게 가서 물개박수 치고 있는 게 이게 야당이 아니거든요. 다음 이거 지금 윤미향이 요즘에 아유 정말 윤미향이도 이런 거 정신대 할머니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사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말했어요. 좌파로 통합당 같다고. 좌파로 통합당. 맞아. 좌파로 통합당 같은데 오늘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이가 나쁜 것은요. 박원순이가 수많은 사람을 고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발 전문가예요. 고발 전문가인데 지금 내용을 오늘 자세히 뜯어봤지만 박원순이가 이번에 이태원 폭발 사건에 오늘 거기에 고발인 진술서에 이태원 폭발 사건의 주범이라고 적어놨어요. 맞지 않습니까? 주범이잖아요. 지금 237명하고 학생들 다 감염되고 할아버지 감염되고 지금 피해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대구 제주도까지 있어. 맞아. 이거 박원순이 자기 책무라고 했는데 5월 달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해서 저는 우파분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맨날 고발만 당하고 가서 조사만 받고 저는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열받아서 내가 고발한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이 이런 국민을 기만하고 적어도 시장이 돼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어떻게 시장이 본인이 법 만들고 본인이 고발하는 게 어딨냐. 본인이 안 된다고 광화문 집회 금지 누가 정한 법입니까? 박원순이 지가 정했지. 나머지는 심각 상태도 아니고 위기관리 경보 상태에 따라서 절차도 없고 내용도 안 맞고 실내 나이트클럽은 5월달까지 하게 하고 야외 시원한 데는 2월달부터 안 된다 그러고 중국 놈은 들어오라 그러고 하나도 안 맞는 내 맘대로 내 꿀리는 대로 사는 이게 올바른 국가가 맞느냐. 저는 이래서 우리 우파들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다 행동을 해가지고 끝까지 이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화문 집회할 때는 위기경보 단계가 그때는 경계였어요. 경계였죠. 경계. 심각도 아니에요. 고소고발할 계제도 아니에요.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딱 그렇게 이거를 노란 거를 딱 보여줬어요. 그 경찰한테. 그랬더니 아니 심각일 때는 그걸 못한다. 예? 근데 이 경찰들도 우리가 이제 조사를 많이 받아보면 이제 어떤 경우에 내리면 사전에 이런 거 공부 안 해요. 딱 사전에 질문사항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찌든지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끼워 맞추는데 말은 생기는 거예요. 매뉴얼 33쪽에 여기 보시면 심각인 상태에서만 집회 금지 행사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매뉴얼 딱 이거 보여줬어요. 심각인 상태 매뉴얼대로 하게 돼 있다. 그렇죠. 박원순 꿀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2월 12일 날은 집회 공고였다. 정부의 지침이 그것도 딱 보여줬어요. 하니까 이제 에비던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법대로만 하면은 박원순 반드시 처벌됩니다. 그리고 법대로만 하면은 이 정권의 코로나 거짓 반드시 입증됩니다. 저는 뭐 수없이 다 이거는 주장이 아니라 증거 사진을 가지고 이런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양심 있으면 한번 보고 누구를 처벌해야 될지 이런 짓 한 놈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발하는 이런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조만간 저는 기대가 됩니다. 박원순 처벌되면 제가 또 그때 또 손상대 TV 나와가지고 그래. 국민 여러분 오늘 잔치국수 먹읍시다. 박원순이가 드디어 처벌돼서 박원순 다음에는 문재인가 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 여부방송 같이 와야 되겠네. 이야, 지금 이 댓글에 막 이동욱 회장님 존경합니다. 막 구독 눌렀습니다. 막 2월 이동욱 방송 구독 좀 구독 막 나오는데 지금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나오고 뭐. 문재인 정부의 거짓을 고발하는 방송입니다. 이게 대표님 보세요. 2월 12일 날. 정부 지침. 네. 2월 12일 날, 2월 22일 당시에 적용됐던 게 바로 이 지침이에요. 이거를 칼라로 딱 해서 2월 12일 날 이게 했는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돼 있죠. 맞아. 2월 22일 날은
청와대 문재인이가 각종 행사를 추진하라 했어요. 맞아요. 근데 박원순이가 고발하면 지금 뭐 엿장수 마음도 유분수지. 그게 지가 대통령이지 아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발했는 자체가 그렇죠. 무고예요, 무고. 무고마세요. 그리고 그 집회에 와서 오늘 그거 했어요. 박원순이가 어떻게 방해했느냐. 이순신 동상이 있는 데서 한 15m 떨어지는 데서 와서 집회하지 말라고 방송하고 막 방해를 했다. 2월 22일 날 맞죠? 맞아. 그래서 제가 박원순이 그거 했는 거 언론에도 다 나와 있고 증거가 다 있으니까 지가 집회를 방해했는데 박원순이가 했는 게 방종인 게 정부가 발표했는 공식 발표 지침에 집회에 대한 원칙은 추진하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자기들이 발표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딱딱 얘기를 하는데 당신 한 적 있느냐? 없다 복지부가. 그러면 뭐 박원순 꼴리는 대로 사는 게 대한민국이 박원순 왕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헌법과 아직까지 법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많은 증거 자료 앞에 박원순 반드시 처벌하리라고 믿고 경찰, 검찰, 법원도 소신을 가지고 하시면 윤석열 총장이 소신 가지고 하다가 총장 됐잖아요. 지금도 소신 가진 분이 나중에 대법원장 되고 검찰총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우파가 힘을 내야 된다. 우파가 이제는 어깨에 힘을 줘. 이거 하나만 해도 나라 뒤집어집니다. 세월호로 나라 뒤집어졌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코로나로 나라 뒤집어지죠. 코로나로 국민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열받았는데요. 지금 외국도 못 나가요. 맞아요. 저도 외국도 못 가요. 어제 미국에 있는 분이 전화 왔어요. 교포한 분이. 죽겠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요. 한국도 못 들어오고. 이 지금 코로나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 국민들 이만큼 차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 이거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아들이 확진자가 됐어요. 아버지가 하루 벌어서 먹는 건설 노동자인데 고발했어요. 자가격리 안 했다고. 나는 가서 밥 벌어 먹어야 되는데 아들 확진됐다고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일하러 간 거예요, 몰래. 네. 그게 죄입니까? 저거 보긴 죄죠. 그러면 왜 국민들만 고발당하고 국민들만 처벌당하고 국민들만 구속당해야 되냐는 거죠. 이 좌파들이 이거 하는 짓거리 보면요. 저거 마음대로 뭐 하지 마세요 이러고 해버리면 고발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우파가 지금 이해전 말씀대로 그동안 우파가 고발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우파 체면에 뭐 이랬는데 점잖으면 안 제가 돼요. 이제 그 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게 우파 고발을 일상화시켜야 된다. 이 고발 당해 보면요. 조사받은 다니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지 스스로 포기해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무조건 고발부터 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 35명 고발하고 2월 24일 날 이런 짓 했습니다. 주고 짜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그래. 자기도 부끄러울 거예요. 안 부끄러워요. 좌파는 절대 부끄러운 거 없어요. 좌파 국민 여러분 혹시 초장대 TV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2월 24일 사진입니다. 나 정말 내가 봐도 낯이 뜨거워요. 내가 봐도. 22일 날 우파 35명 고발하고 24일 날 중국 놈은 들어와. 콩지처럼 사랑해. 들어와. 네. 마음껏 돌아다녀. 백화점이고 국민들 다 감염시켜도 괜찮아. 그 정도 고통은 나눌 수 있어. 이렇게 하고는 우리한테는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니 어떡할래? 그렇죠. 참나. 자, 지금 오늘 거의 댓글이 이동웅 회장님을 다 도배를 했는데 손상도도 각각 하나 써주세요. 항문수 취급을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박원순이는 지 멋대로 농락을 했습니다. 첫째는 감염법 위반 사항이 적용이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우파 인사들을 고발했고, 이거는 결국은 강화문 광장 그 집회를 못하게 했고, 그걸 피해서 제일교회 가니까 사랑제일교회 거기도 못하게 하려고 돈이 쓱어 빠졌는지 500명이나 되는 그 경찰하고 뭐 직원들 데리고 와서 탄압을 하고. 자,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첫째, 감염법 위반으로 우파를 고소했으니 나머지 좌파 다 고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린 그때 경계였고, 지금 이후에 심각 단계에서 심각 단계에서 5월달까지 2,000명이 밤새도록 춤튀기면서 춤추는 거는 5월달까지 하게 했어요. 방치했죠, 그죠? 예. 또 요거하고 정상적으로 흔히 말로 중국 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적인 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무슨 뭐 대통령 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보다 한숨도 먼저 나서서 중국 사람 다 들어라.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전염한 게 감염시킨 게 있다 그러면 다 감염시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이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왜 제가 왜 살인죄라고 하냐면은 박원순 본인이 신천지를 살인죄로 고소했어요. 박원순 본인이 코로나로. 그러면 박원순 본인도 살인죄로 고소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살인죄라고 자기 스스로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뭐 이거는 이제 박원순의 문재인 다 이제 공동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초기 방역 실패로 인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자기들 표를 몰거나 아니면 강한 집회를 못하게 하거나 엉뚱한 쪽으로 자기들이 이용한 거, 정치 방역을 한 거죠. 선거에 이용했죠. 그래도 선거까지. 지금 대표님 중요한 게요. 서울 시내에서 우파 구청장인 서초구만 집회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지금. 강남구는 안 돼요. 안 돼요. 광화문도 안 돼요. 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서초구에만 코로나 바이러스 없고 강남구하고 광화문에는 바이러스 있다. 세상에 이런 바이러스가 어디 있습니까? 나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앞에 검찰청 앞에 밖에 집회를 못하는 거예요. 서초구 우파 구청장 한 개 남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처럼 거기까지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회를 못해요. 자, 제가 얘기하지만 박원순, 문재인 집회 푸세요. 야외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어요. 학생들 교실도 개학했잖아요. 그런데 왜 집회는 안 풀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안 풀었는데도 민노총이나 좌파들은 또 가능해요. 맞잖아. 5월 16일 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얼마나 이들의 거짓이 딱 증명된 게 5월 16일 사건입니다. 그렇죠. 5월 16일 오후 2시에 우파 200명 집회는 감염병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그러고 좌파 민노총 200명도 넘죠. 한 500명 되는 것 같아요. 저 집회는 보장. 참 우리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지. 우파로 사는 게 슬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고소 고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파가 고소 고발하면 우파는 총알같이 부르고 우파가 고소 고발하면 잘 안 불러요. 시간 질질 끌고 이러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이동욱 회장은 아무래도 경찰에서 보기에 야 이거 잘못 놔뒀다가는 메스 들고 오겠다 싶었는지 고발인 조사 받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요. 그럼 질질 끈다고요. 저는 신속하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철저하게 근데 오늘 조사해준 경찰분한테 제가 방송을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좀 박원순 편 들었지만 제가 이런 증거 자료를 막 갖다 대니까 그렇지. 양심에 찔렸는지 이걸 다 그래도 기록을 다 해줬어요. 이 기록이 다 남았어요 지금. 이제 박원순 이제 해명 못하면 이제 잡혀갈 거예요 이제. 해명할 수가 없는데. 해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2월 24일 날 왜 이런지 됐냐? 그럼 자기가 해명 이거 다 냈어요 증거 자료를. 예? 옛말에 그 성사를 즐기면 집구석이 망한다 했는데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 그렇죠. 성사를 잘 안 하려 했는데 이제 집구석이 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좌파의 집구석이 이제 이 성사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가 넘어가서 결국은 거꾸로 이제 역공을 당하는 이런 경우일 텐데 나는 좀 답답한 게 우파에도 물론 이제 변호 단체들 많이 있잖아, 그죠?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변에 어긋가는 이런 고소고발력 이런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요 왜 고소고발력이 필요하냐 하면 제가 정강훈 목사님 그쪽도 김용민이라는 인간이 계속 고소고발하면서 큰 타격을 받아버렸습니다. 맞아요. 평안나무 그놈이 계속 고소고발해서 정강훈 목사님이 감옥 가시면서 위험에 처한 거예요. 맞아요. 좌파들이 특징이 박원순이가요 시민을 계속 고소고발합니다. 박원순이가 몇 명 고소고발했는지 데이터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파들은요 활동 좀 하고 하다가 고소고발 몇 번 당하고 나면 전부 아이고 나 이제 안 할래. 나 고소고발 당해서 이제 못할래. 독한 마음 먹고 나라를 살리려면 정말 저 좌파들요 이재명 지사도 고소고발 얼마나 잘합니까? 그 다음에 박원순이도 얼마나 잘합니까? 적어도요 국민의 혈세로 사는 시장이 되거나 도지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고소하면 안 돼요. 고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그건 불문율이에요. 맞아요. 그런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될 지도자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해도 자기가 고소하면 안 돼요. 안 대통령이 국민 고소하면 안 돼요. 그거는 대통령 자리 내려와야 돼요. 그거 자체는.
나는 이거 임종석이때까지 고소당했어요. 내가 이 좌파인데 고소를 많이 당해봤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좌파인데 고소 제일 많이 당한 사람 날 거예요. 다양한 뭐 단일로는 아마 5.18 가지고는 지만박도 제일 많이 당했을 거고. 자, 왜 중간에 가다 제가 포기하게 되냐 이러면 좌파들은 고소를 당하든지 뭐 깜빡이 하든지 다 뒤에 뭔가 다 책임을 져주는 이게 구조가 돼 있어요. 우파는 처음에는 싸워. 두 번째 만약에 벌금 물고 뭐 이러다 보면 도저히 안 되니까 두 손 들게 돼 있어요. 아니 우파는요. 지 혼자 책임져야 돼. 우파는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고발당하면 더럽다고 거리 둡니다. 그리고 아니 그래서 대책해본다 그냥. 지금 현재 좌파들도 뭐 이게 뭐 문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아니면은 그 우리가 주사파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고 의리 있는 조직이 그 조직은 아주 극소수예요. 좌파 중에서. 그 사람들이 좌파를 이끌어 가듯이 우파도요. 이런 정말 우파 팔아먹고 표나 얻어가지고 자기 생존 논리나 하는 이런 정치 미래통합당 이런 거 지금 다 없애야 되고 국회의원 단 한두 석이라도 정말 올바른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딱 10명, 20명이라도 그렇죠. 뭉쳐야지 거기서부터 나라를 저는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파 새로 만듭시다.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예전에 아신지 제가 뭐 오래 안 됐지만 집회에서 보고 이래 보면 우리가 이 보면 알거든. 대충 저 투쟁력이 있다. 그냥 말로 하는 사람이다. 저거는 도망갈 놈이다. 뭐 대충 안단 말이에요. 우파에도 이렇게 걸러내서 투쟁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 20명이 돼요. 딱 앞장서서 목숨 걸고 가면 우파 바뀌면 통합당 지금 하루아침에요. 나는 공식적으로 우파당, 좌파당 우파의 가치를 신할 자격이 없다. 손 털었어요, 나는요. 맞아요. 40년 동안 내가 지지해서 뒤통수 3방 맞고 이건 도저히 인간들 안 된다. 털어버렸는데 난 사실 주호영하고요. 같은 고향 친구의 친구입니다. 그래도 내가 털 정도면 이 꼬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자, 어지간하면 이거 안 깔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 나왔으게 지금 박원순이가 서울시 안에 제가 서울시 안에 아는 놈 많아요. 야, 너가 그 안에 뭐 2m 떨어지고 마스크 쓰고 이래 거부하냐니까 개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그대로 다 붙어 있고 뭐 마스크 쓴 놈 한 놈도 없고 식당에 가면 다 닭부터 아직도 그대로란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랬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여자 성폭행 사건, 성희롱인가 뭐 그 하나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무슨 검사가 하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만약에 남자 직원들이 성희롱 발언이나 성폭행 이런 비슷하게 하면 아니. 신고하라 이제 이런 네. 형태요. 남자 직원들이 지금 길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 직원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따가 거나 꼴보기 싫은 놈 싹 그런데 걸려들면 신고하면 박원순이가 금방 내쫓는다. 이게 우파 쪽을 작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꼬라지를 지금 하고 있다 이래요. 근데 요거 나중에 지금 자료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한번 들이 까야 될 텐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성TV, 이동욱TV, 영무방송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주는 못 와도 예. 국수 먹으러 온다고 한 말씀하시고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시죠.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얘기로는 조만간 또 자영업자들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 같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정말 거짓에 기반에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남 탓입니다. 모든 것이 경제가 망가진 것도 뭐 코로나 탓이다, 무슨 탓이다, 하다 못해 뭐 완전히 뭐 과거 뭐 박근혜 이명박 벌써 끝났는 정부 탓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현장의 국민들은 지금만큼 고통스러운 시기가 없었다고 그러고 정말 나라가 어려운 상태고 아까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은 민주주의의 근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인신의 구속이 많고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가장 심각하고 언론의 자유의 침해가 가장 심각한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저는 미래통합당 우파가 아닙니다. 저기는 좌파예요. 그래서 정말 우파 국민들 보수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저는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명, 20명이라도 정말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좀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런 법적인 문제는 법조인을 모시고 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환자의 생명을 고치는 의사분이 밤잠 안 자고 고소고발을 하고 다니고 또 조사로 받으러 가고 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래서 잘못된 우리 사회에 삐뚤어진 이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정권에 완전히 이 거짓말 공하고 이걸 밝혀보겠다고 지금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외는 지금 몇 시지? 박수 치려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이동욱 회장님 박수 좀 보내주시고, 앞으로 그 꼭 뭐 변호사가 해야 될 일, 뭐 경찰이 해야 될 일, 기자가 해야 될 일, 이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좌파의 이 불편부당한 이걸 진짜 깨부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하나로 똘똘 뭉칩시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이것도 이제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들 고맙습니다.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